여러분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만일 애타게 기다리던 것이 나타났지만 그저 곁을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운명이라 생각하고 순응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수단을 찾아볼 것인가요? 어쩌면 그 목표가 잘못됐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가 누군데 북특집 버스 정류장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네. 저희 사실 어제 만났잖아요. 아, 예. 자기소개부터 하시죠. 아, 맞네요. 자기소개가 아, 있었네요. 네네. 네. 네, 저 먼저 소개를 하면은 저는 주 기자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유락 이슈가 있어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돌아가. 어, 뭐 좋아하시죠? 네, 지리나 이런 쪽을 좀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음. 최근에 좀 그동안 못 돌아다녔던 곳을 돌아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디 가셨는지는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네네. 네, 저는 맥시멈입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술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비드래곤이라고 하고요. 다방면 관심 많고 PD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녹음이 사실은 시즌 1 마지막 녹음이에요. 아, 맞네요. 그래서 나름 길게 끌고 왔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그럼요.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훌륭합니다. 한번 네. 좀 각자 격려의 박수를 한 번씩 한번. 아, 박수는 치지 해볼까요? 마시고. 예. 아, 예. 편집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 오늘 저희가 또 마지막인데 게스트분을 또 모셨습니다. 네. 예. 네, 아주 개성 있는 분들이 주변에 넘치기 때문에 오늘 또 모셨는데 간단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게스트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닉네임은 홍귀리입니다. 홍길이. 네, 네. 홍귀리. 반갑습니다. 고소한 귀리입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고 그림과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녹음은 처음이라 기대되는군요. 아, 기대되는군요. 다소 긴장을 하시는 모습인데 그래도 네. 오셨던 게스트분들 중에서는 긴장을 덜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좀 위로가 되네요. 거의 1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못 하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와. 네, 네. 몇 분 계셨죠? 네, 호응만 하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 주 기자님 요즘에 유랑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큰 건 아니긴 한데 뭐 얼마 전에 또 제가 생일이었어서 가족들이랑 좀 멀리 나가서 좀 외식도 하고 경치도 좀 구경하고 오자 해가지고 포천을 좀 갔다 왔어요. 포천. 네. 거의 군부대 많은 데 아닌가? 네, 그렇죠. 네. 포천에서 좀 철원 그 강원도에 가까운 쪽에 가가지고 뭐 갈비도 먹고 뭐 빵집 가서 빵도 먹고 했는데 경치가 되게 좋더라고요. 포천은 또 이동갈비 이런 게 네, 유명해요. 네, 그렇죠. 그거 먹으러 갔어요. 아, 갈비 먹으러. 근데 왜 이동갈비? 거기가 이제 이동이라는 동네가 애초에 좀 그게 좀 유명하긴 해요. 아, 이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이동면. 아, 저는 약간 이동하면서 뭐 먹거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거기가 이제 막걸리랑 갈비가 같이 유명해서 같이 그렇구나.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막걸리도 유명해요. 네, 포천 이동. 오. 아, 포천 막걸리. 네. 이동 그게 막걸리구나.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일요일 날에 친구가 또 대구를 가자고 꼬셔서 대구도 한번 갔다 오고 하려고 합니다. 아. 4년 만에 가는 거예요. 와.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대구 어떤 곳으로 가세요? 아마 그쪽으로 할 것 같아요. 간송미술관. 오. 간송미술관. 네, 오. 친구가 오. 그런 진짜. 전시를 보는 걸 좀 좋아해서 아. 간송미술관도 들렀다가 오. 이제 중심에 또 시장도 한번 들렀다가. 거기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네, 시티 투어 버스가 있어서 그거 타고 이동하고 그걸로 이제 간송미술관 관광지를 있구나. 들렀다가. 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뭐 맥시멈님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2월 내내 정말 약속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약속이 거의 매일 잡혀가지고 아, 맞아요. 거의 막판에 약속들이 엄청 잡히더라고요. 네 쫓아다니느라 조금 정신 없었습니다. 지난 녹음 때랑은 되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지금도 사실은 좀 비슷한데 많이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여기저기 불려다니시다 보니까 네 또 그렇죠. 그게 또 재밌는 면도 없잖아요.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거기서 또 재미를 찾는 거죠. 예, 그렇죠. 왜 그렇게 아닙니다. 네. 똥 마려운 강아지 아니야, 같은 아니야. 표정을 하고
이제 무슨 뭐 말을 더 하고 또 싶어가지고. 며칠 뒤에 입학도 하시고 네, 그러네요. 네. 네, 새로운 또 대학원에 출발을 가셨다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리님은 방송에 처음 뵙지만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최근에 그 학교 근처로 집을 옮겨서 네, 학교에서 친해진 언니랑 같이 자취를 하게 되었거든요. 아 같이 자취요? 네네. 네, 음. 투룸을 구해서 네,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투룸 구해가지고 이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아무리 친하더라도 같이 사는 게 또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작년 거의 1년간 엄청 친하게 지낸 언니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지 않을까요? 네,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생활 습관 이런 게 사실은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룸메이트 생활 오래 해가지고 기숙사 룸메이트. 네, 기숙사도 그렇고 뭐 외부에서도 그렇고. 잠은 따로 자는 거죠? 네, 방은 각 방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 친구가 상수에서 자취를 했는데 방이 조그만데 남자 셋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와. 원룸인데. 그래서 잠은 어떻게 자니? 했더니 바닥에 셋이서 쪼롬이 욕 깔고 잔다고. 그 옛날 뭐 검정고무신 이런 느낌으로. 네. 와. 그래서 참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니? 했는데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네. 지나고 보면 좋은 추억일 수도 그럴 있고. 수 있죠. 예. 그렇죠. 한 방에 3명은 쉽지 않네요. 네. 장정이 180도 넘는 장정들이 꽉 찼겠네요. 네. 규리님은 이렇게 방이나 이런 거 좀 꾸미거나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네, 그 전까지는 그 쉐어하우스 이런 곳에 살았을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방을 꾸밀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딱 제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빈 방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 꾸미려고 합니다. 쉐어하우스는 뭐예요? 쉐어하우스는 이제 그 자취랑 또 다른 개념으로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한 보증금으로 네, 월세는 비슷한데 돈을 내고 그냥 같은 집을 공유하는 느낌으로 사는 주거 형태예요. 지구랑 좀 비슷한 거네요. 친밀도만 지금은 더 높아졌을 뿐. 네, 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쉐어하우스는 뭐 이제 거실 같은 걸 공용으로 쓰고 네. 각자 방을 하나씩 쓰는 이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네. 뭐 집 공간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 있으십니까? 이번에 집을 찾으면서. 근데 공간이랄 것도 사실 화장실이나 뭐 거실, 방 이렇게 거의 한 3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방이 또 집 구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비지님은 근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졸업을 했고 이제 학부를 졸업을 했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사회에 동떨어진 거죠. 사회에 그렇죠. 뚝뚝 떨어졌는데 먹고 살 거리도 찾고 있고. 근데 약간은 좀 오래 속해 있던 공간을 이제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그거를 좀 애써 회피하기 위해서 막 저도 괜히 약속 많이 잡고 매일 나와가지고 어디 다니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오랜 기간 대학에 몸을 담고 계셨다가 네, 졸업을 좀 하면은 오래 다녔습니다. 네. 네, 좀 오래 다녔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근황 토크는 슬슬 마무리를 하고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너무 급작스러운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 꺼내셔도 됩니다. 편집 각을 딱 잡아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인트로에 소개를 드렸듯이 오늘이 이제 북특집이 마지막이자 시즌 1의 마지막이죠. 네. 가져온 작품이 바로 버스 정류장이라는 작품입니다. 버스 정류장이요?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정류장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버스 정류장 작품 말고. 네, 그죠. 일상에서 많이 듣죠. 네. 근데 작품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아마 좀 생소하긴 할 거예요. 작가분이 일단은 가오신젠이라는 중국 극작가시기 때문에 중국 문학을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진 않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2000년에 노벨 문학상을 타셨어요. 노벨 문학상.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거는 희곡으로 타신 건 아니고 소설로서 타셨는데 이분이 수상을 할 때 프랑스인으로 수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원래 중국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1940년대생이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 1970년대 때 중국에서 있었던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문화 대혁명이라고. 네네. 중국의 온갖 문화들을 다 이제 폐를 내리고 막 부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좀 회의감을 느끼고 그 이후에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중국 정보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만명을 아예 프랑스로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인으로서의 수상을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소설로서 수상을 했다고 했는데 네. 노벨 문학상은 그 작가 자체의 업적을 보고 주는 거 아닌가요? 작가 자체 업적을 주긴 하는데 그분을 이제 그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결정적인 작품이 그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그 에피소드는 주 기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주 기자님 워낙 또 AI처럼 정보를 AI요? 뽑아내시기 때문에 너무 지루해지지 않게 제가 한번 잘 네, 조절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태클을 걸어주시면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작품이 희곡이거든요. 네. 희곡인데 저번에 다뤘던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희곡과는 또 약간 좀 다른 결이에요. 어떤 게 좀 다르죠? 셀즈맨의 죽음도 사실 인물이 나오고 거기 네. 땡땡 표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 구조였던 것 네, 같은데. 그런 구조는 비슷해요. 근데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서사 구조나 이런 게 조금 차이점이 있달까?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좀 중점에 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오싱젠 작가분이 직접 버스 정제 뒤에다가 붙여서 그 부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까 해요. 네, 그 부분 되게 어렵던데. 저도 좀 어려웠어요, 사실. 그리고 저도 좀 이해할 때 좀 어렵긴 했는데 네. 그 부분을 먼저 읽고 나서 이제 그 버스 정제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사실 일종의 부조리 극이잖아요. 작가는 아니라고 네, 하지만. 작가는 부정했는데 대부분 다 부조리 극으로 인식을 하고 네, 있죠. 그래서 뭔가 해설이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거든요. 네, 저도 해설을 안 보고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귀리님 약간 부조리극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조리극 열심히 읽어본 기억도 없고 사실 막 작품을 읽을 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다룬 문학 작품을 크게 막 관심 있게 보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지 뭔가 제가 말을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꼭 그 작품 외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네. 그 안에서의 것으로 이야기해도 되고. 아,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작가는 근데 왜 부조리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가 본인이 일단은 부조리극이라는 것 자체를 혁신적이라고 여기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가의 말에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부조리극이라는 게 시지프 신화 얘기하는 건 시지프 신화도 그럴 수 있고 이제 대표적인 게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라는 네. 작품이 있는데 아니면 뭐 알베르 까뮈 이방인 같은 작품들 그러니까 세계의 부조리를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개인들은 너무 연약하다 세계에서 아무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나 의미 체계가 사실은 나에겐 통용되지 않는 걸 수도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을 부조리극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950년대 프랑스를 위주로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무기력이나 허망함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뭐 노인과 바다 이런 작품처럼 인간이 뭔가 성취하고 서사가 이렇게 흘러가서 뭔가를 이루는 전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서 네. 의미 없음을 자꾸 나타내고 뭔가 계속 반복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오브제로서 툭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런 작품들이 몇몇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무래도 프랑스 중심으로 서양에서 이런 거를 부조리 극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가오싱제는 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가오싱제는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동양적인 연극의 바탕 위에 서양을 얹으려고 했지 서양 연극의 바탕 위에 동양 연극을 얹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정확하게 뭐가 다른 거예요, 둘이? 동양적인 바탕에 서양적인 거, 그러니까 작품이 어떻게 현출되는지 모르겠어. 가장 큰 차이는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연극인데도 연극인 척을 하지 않잖아요. 네,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실제인 것처럼 관객들에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 생활인 것처럼. 우리 그 셀즈맨의 죽음도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화려한 가면을 쓴다든지 이게 완전히 우리는 지금 연극 중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네, 있잖아요. 나는 연기를 하고 있다. 너희들은 관객이다. 이런 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연극의 유형이 어떻게 다르게 다가와요? 관객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그 중국의 경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경극 같은 건 누가 봐도 연극이잖아요. 그렇죠. 현실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는 한 발짝 떨어진 어떤 뭐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몰입이 안 되나? 아닌가? 그죠. 몰입을 더 하나? 관객이 참여하면? 참여가 뭐라- 아닌가? 뭔가 자기 삶과 동일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아. 근데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럼으로써 편하게 볼 수는 있겠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기 삶이랑 동일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아 이거는 연극이구나 하고 딱 보고 그냥 순수하게 감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오히려 리얼리즘을 덜어내니까 저 작품이 되게 그 객관성을 오히려 담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그럴 수 생각에는. 있죠.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나 가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게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왕조가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식의 리얼리즘을
그대로 또 추구하기에는 풍토가 안 맞았던 게 아닌가. 음. 정치적인 풍토가 그냥 왕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깐다든가 혹은 뭐 그죠? 사대부의 결점을 그렇게 폭로한다든가 하는 게 그렇죠.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 그래서 가상적인 세계를 설정하고 그런 네, 식으로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우리 뭐 네. 판소리나 민요 같은 것도 좀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비판적인 네,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동양의 그런 연극 문화가 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죠. 일종의 희화화 네, 사용하기도 그러네요. 하고. 네. 민중이 힘을 가진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동양에서는. 그렇죠. 네. 네. 서양은 이제 뭐 그 이전에 일찍이 혁명이 일어나서 왕족을 무너뜨리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저희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이 버스 정류장의 내용으로 잠깐 들어가 보자면 네. 어쨌든 이야기 전체가 버스를 기다리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쵸. 정말 단순하거든요. 애탈 기다리는 거예요. 플롯이 너무 단순해요. 다양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버스를 기다리지만 버스가 몇 차례 오거든요. 오죠. 근데 누구도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네. 버스가 멈추지도 않아. 네. 맞아요. 그리고 괜히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끼리 그냥 옥신각신할 뿐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뭐 또 중요한 사실이 있었고 네. 의미를 계속 탈피하는 스포 해도 돼요. 네, 결국에는 그 버스 스포 안 하고 어떻게? 결국에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플롯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내용적인 걸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내용적인 거를 얘기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버스 정류장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결국에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두가 힘을 합쳐서 걸어가기로 합시다 하고 이제 다 같이 걸어 나가잖아요. 네. 그 부분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중간에 옥신각신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분께 가장 궁금한가요? 좀 집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아, 네. 비디님 먼저 하시죠. 아 예. 바로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린님 혹시 음, 작품을 좀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이 네. 어떠신지? 저는 사실 그 버스 정류장 그리고 버스를 기다린다라는 설정 자체가 하나의 그런 트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트릭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주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걸 설정해 놓음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 나는 뭐를 하러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 그 설정 자체는 그냥 부가적인 하나의 조건 설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각자 인물들이 어떤 거를 추구하고 어떤 거를 기다리고 어떤 걸 원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 대사에 더 집중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맥시멈님은 전체적인 인상이 좀 어떠신가요? 저는 전체적인 근데 너무 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네. 네, 버스를 무한정 기다리다가 아 이게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다라는 건 조금 생각 못한 반전이긴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진부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진부하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이 작품을 진부하다라고 규정할 생각은 없고 예. 버스 정류장에서 뭐 10년 20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각자가 그리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연대해가지고 나아가는 얘기잖아요. 네. 아 그냥 그렇구나. 연대가 중요하구나. 예, 예. 그냥 그렇게만 저한테 그냥 다가와가지고 단순한 사실적으로. 네, 네. 그래서 뭐가 특별한 감흥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예, 예. 저는 사실 부조리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고도를 기다리며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 연극을 또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며가 부조리걸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그렇죠. 거기서도 계속 반복이 돼요.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늙은 두 노인이서 계속 우리는 고도를 기다려야 돼 라는 걸 하는데 이 작품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이 버스를 기다리지만 결국 버스가 왔을 때도 아무도 못 타거든요. 그리고 또 옥신각신하다가 하는 게 뭐랄까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감정 그리고 이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굉장히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이다 네. 라는 거를 작가가 깨우쳐주고 싶은 느낌으로 쓴 게 아닌가. 이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지금 속한 사회에서 속한 생활 환경에서 굉장히 안온하고 평온할 수 있지만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체제의 산물이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이 저는 부조리극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이 조금 어떤 그 기다림이라는 감정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너무 당연하고
한 것들을 한번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오히려 힘을 가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 게 그 책 내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안경잡이가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시계를 봤는데 자기 전자시계는 똑바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 시계는 다 안 가고 멈춰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 1년 반이 지났다. 그리고 방금 1년이 또 지났다. 시간의 흐름이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비디님이 얘기해 주신 그 기다림으로 인한 그 시간의 흐름을 좀 더 극대화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좀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 전반적으로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 시간이 흐르고 이런 것들을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동으로서 나타내려 한다는 거. 네. 그리고 그걸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 뭐랄까 우리도 사실 길게 살아도 100년의 시간을 살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시간을 거머쥐는 게 누군가, 그게 뭔가,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인가, 아니면 체계인가, 어떤 이데올로기인가, 이런 것들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잡아내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개인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보면 마주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주임이라는 사람이랑 그 장기를 좋아하는 노인이 나오는데 그 장기를 좋아하는 노인은 이제 장기를 보러 가려고 이제 시내 문화센터로 가려고 버스에 기다리는데 1년이 흘렀다는 시간을 듣고도 아 장기 때문에 1년이나 기다리다니 라고만 얘기하지 별 다른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마주임 같은 경우에는 대체 왜 장기 하나 들려고 1년씩이나 기다리십니까 영감님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이 다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는 건데 왜 그렇게 묻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장기 하나 둘라고 1년 기다리는 건 너무 허망하지 않느냐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은 꼭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흐르기도 한다. 네. 우리 그 맥주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 할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르거나 그렇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혹시 맥주님 보면 그 군 생활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네. 군대의 시간은 보통 느리게 흘러간다고 보통들 얘기하는데 국방부의 시계는 네. 그래도 뭐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네, 좀 빠르게 흐르신 거 같나요? 어떠셨나요? 지나고 나니까 빠르게 흐른 거지. 음. 거기 안에 있을 때는 뭐 뒤지게 안 가죠. 아... 그래도 뭐 위안이 되는 말은 국방부의 시계는 그래도 간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아주 느리게. 그렇죠. 근데 군 안에서도 재밌는 거 할 때는 빨리 가요. 재밌는 거 안 하면 느리게 가죠. 야간 근무하면은 시간 잘 안 가고 네. 밖에서 훈련하면은 또 시간 안 가고 근데 이제 안에서 이제 노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뭐 샤워하는 시간, 뭐 그런 어떤 여가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주말은 또 금방 가. 네. 네. 그런 게 있죠. 네. 귀리님은 최근에 이렇게 시간이 뭐 할 때 빨리 간다 이런 거 느끼실 때가 있나요? 아, 저는 오히려 정말 제가 그 기다리고 바라봤던 이 방학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아직 학생이시죠. 네. 네. 뭐 이번 방학에 특별히 계획했던 게 있으신가요? 사실 이번 방학에 제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그림책 한 권이 있어서 그걸 약간 텀블벅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뭔가 제가 사비를 들여서 책을 만들고 그거를 팔기보다는 좀 더 그냥 이제 가제본을 해가지고 출판사에다가 여러 곳에 좀 넣어보는 게 먼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텀블 네. 뭐요? 텀블벅이라고 텀블벅이 뭐예요? 이제 작가 본인들이 처음에 자금이 없을 때 미리 음. 이런 거를 제가 프로젝트를 할 거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펀딩하는 거예요? 펀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가 계획대로 됐나요?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되지 않았죠. 아 네. 변경이 됐구나. 네. 네. 방학이 사실 방학도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네, 네. 진짜. 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뭔가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학생 때 생각해 보면 방학들 너무 흘려 보내가지고 약간 의미 있게 쓸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방학이라는 이름만 생긴 거잖아요 머릿속에. 그렇죠. 저도 성인이고 남들도 똑같이 시간 흘러가는 건데 나 스스로 방학이라고 합리화를 하는 순간 그게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흘러가 버리는 그리고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데 이 작품 안에서도 각자가 가진 그 시간에 대한 관념, 내가 시내로 가려는 이유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그 시간을 대한 태도가 또 달라지는 네.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또 그 각자 시계를 보는데 그 노인이랑 뭐 다른 뭐 마주임이나 아가씨 같은 그런 다른 등장인물들 시계가 다 멈춘 시간이 다 달랐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관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장치가 아니었나 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네. 있- 노인은 1시 10분 뭐 아가씨는 2시 25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들은 그 흘러간 시간을 얼마나 느끼고 있었나 뭐 네. 이런 거 좀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뭐 진짜 해야 될 이야기 하고 1부를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기 전에 네. 뭐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1부에서 조금 더 언급해야 할 거 하나 정도 더 아니, 뭐 언급해 언급해야 될 거는 뭐 추가로는 또 따로 없긴 한데 그냥 뭐 2부에서 이제 언급할 것들 그것만 좀 언급을 하면은 이분이 이제 각자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등장인물들 중에 좀 자기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에 등장인물들의 대사 중에 좀 인상 깊게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책의 주제인 자기의 목표 설정 그리고 목표 설정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뭐 일찍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또 저희가 쉬고 이제 1부에서 좀 안면을 텄으니까 편하게 자기 편하게 이야기를 얘기해보도록 해보는 하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